그 머리는 원래 그 코일펌처럼 원래 머릿결이 이게 따로 펌을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 납치지 않아요. 빗질했는데 빛이 빛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1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1번은 안 틀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우리 저동 하프 모의고사 반의 목적은 달성했어. 자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걸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유아 뭐래? 2번은 우리 기말고사에서 셔터 스피드라고 했었죠.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자. 왜 눈 깜빡임 속도는 뭐의 척도이다? 두려움. 공포의 척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우리가 지금 하프 모의고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시반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신을 달려갈 때에는 어쨌든 고3 때 보는 모의고사 그리고 우리가 시험 범위가 자꾸 모의고사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은 모두 다 한정된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은 만약에 셔터 스피드가 공포의 척도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모의고사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 눈 깜빡임은 공포의 척도이다. 또 다른 공포의 척도는 무엇일 것이다 라는 모의고사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혹은 깜빡임은 공포의 척도이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절대 never ever 허황된 모의고사 지문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배운 거니까 한번 볼 건데 3번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제목 문제 풀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야. 3번 틀린 사람? 네, 좋아요. 자, 제목 찾기라고 했을 때는 제목 찾기에서 얘는 우리가 이제 지문 독해가 안 돼도 선택지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지를 보라. 선택지를 봤을 때요. 선택지를 봤을 때 뭐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선택지에 주어 혹은 선택지에 꼭 주어 빼자 그냥 소재가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재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오케이. 영문 주제 찾으세요, 제목 찾으세요, 소재 포함 꼭 되어야 한다. 그러면 소재는 항상 어느 문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주제? 첫 문장. 첫 문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소재 파악해 주시고 이것이 선택지에 들어가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소재가 보통 선택지에 두세 개 정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걔네 위주로 일단 보시되 이 소재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를 볼 겁니다. 얘를 플러스라고 말하니 마이너스로 말하니 요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말하기에 이 소재는 플러스입니다. 이 소재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설명문이었을 경우에는 후반부까지 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설명문에서는 쌤이 뭐를 중점적으로 보라고 했죠? 세부사.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는 건데 세부 사항에서 그럼 공채원 뭐를 노출해야 되죠? 세부사. 세부 사항에서 공통점을 노출하는 겁니다. 이 문장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방향이 뭔지 여기다 그럼 적어버리죠. 설명문일 경우 세부 사항이 말하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 뭔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내신 수능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말고사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유시장 자 프리마켓으로 처음 등장했어요.
그럼 자유시장이 왜 등장했을까라고 처음부터 의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유시장은 뭐 했냐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가 할 수 없었던 방식,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게다가 이 양반이 말하듯이 뭐라고 했냐면 마켓은 뭐로서 보여주고 있냐면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as D로 보시면 돼. CASD as D로 봤을 때 powerful solution 강한 해결책으로 보이고요. 어디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전통적인 약점인 폭력에 대한 효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자유시장은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시장은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유시장 나와 있는 선택지 몇 번 있어요? 2번. 2번. 나머지 없어. 3번에도 있죠. 맞지? 네. 둘 중에 하나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자유시장이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면 어떤 폭력에 관련된 어휘를 여러분들은 골라야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2번 한번 볼게요. Winning together over losing together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보자. 그러면 함께 잃기보다 함께 승리하기다. 이 친구는 violence라는 폭력과 관련 있는 말일까? 네. 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You economic framework stabilize the free market. 자, free market이 소재인데 여기 주어는 누구야? 새로운 경제 구조화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경제 구조가 자유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여기서 소재는 얘야. 그럼 소재 측면에서 틀렸지. 3번 땡하고 2번 고르시면 되는 거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동고로서 이번 기말고사 마지막으로 만날 텐데 쌤이 이번에 이 하품 모의고사의 컨셉은 문제풀이 센스로 좀 잡아보려고 해. 알겠지? 그래서 그 쌤이 이제 사실 좀 약간 왼손잡이의 잔머리처럼 문제를 풀어왔던 그런 느낌들을 좀 녹여보려고 하거든요. 쌤은 사실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시간 대비해서 그 시험 결과는 좋았거든요. 대신 머리에 남는 게 없었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몰랐어. 쌤 답변 다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욕 엄청 먹었어요. 저 새끼 공부해놓고 말 안 해준다. 근데 나 진짜 몰랐거든. 그런 것들, 그런 문제풀이를 한번 조금 전달을 해주면 너네들이 이제 기말고사에 어쨌든 기말고사 문제 자체가 위기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해볼 예정입니다. 김유하. 알겠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내가 할 말이죠. 자, 4번 틀린 자 얘기해보라. 4번 틀린 자. 4번은 왜 틀리셨죠? 그러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맥상 낱말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문맥상 낱말풀이. 문맥상 낱말풀이 한번 볼 건데 문맥상으로 낱말을 풀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주제와 반대되는 친구 찾을 거예요. 주제와 반대되는 친구를 찾을 건데 요거는 고2 때까지만 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보게 될 이제 올해의 11월 모의고사까지는 요걸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제 너네 수능 갈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선택지 전 후반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지 전 후반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한테 이 문맥상 낱말풀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인 것 같았어요라고 하거든. 그럼 이거인 것 같았어요의 느낌을 정확히 지문 속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런가라고 보면 어떠한 문장에 의해서 나온 이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라고 얘기해.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나와서 수업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왜 그렇게 드는지를 우리는 한번 훈련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어? 어느 정도 느낌만 잡으셔도 이 문맥상 낱말풀이 그리고 저동보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틀린 자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리 기말고사 범위였다라고 해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order for us, 우리가 to be able to retain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기억하다. 네, 기억하다 또 한개 유지하다라는 건데 이 tain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tain은 이제 잡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re는 again의 뜻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 다시 잡고 있다. 그래서 유지하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필수 단어 중 하나예요. sustain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서브라는 것은 서브라는 것의 변형이야. 서브라는 것의 변형. 쌤이 서브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었을까? 서브. 뭐 아래. 그래, 언더라고 했어요. 서브는 언더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지탱해주는 것, 나무처럼 뿌리가 지탱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나무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 선체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지하다. 그리고 오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비라는 것은 얘는 강조 문구야. 잡았어요, 잡았어요야. 그럼 잡았어요, 잡았어요 했기 때문에 난 얻었어요 이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컨테인도 한번 볼까? 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컴플리시야. 완전히 내가 갖고 있어요. 속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함하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휘를 봤을 때에도 요 정도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주는 게 있거든. 그건 뭐냐면 이 어원들을 너네들은 잘 모르더라도 알게 됐다라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계속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했습니다. 자수성가를 했네요. 라고 했을 때 이 자라는 한자가 스스로다라는 말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 그 여기 영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정말 외울 때 무지성으로 외우지 않길 바랍니다. 요 정도 의미가 있겠구나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내신을 할 때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수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래요. 어떤 거냐면 수능 때도 요 정도 느낌이겠구나로 봐야 되고 이건 강사도 똑같고 교사도 똑같습니다. 이 어원이 요 정도 느낌인가 보다 해가지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능력을 너네 저등부 2학년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그럼 태인이 갖고 있다라는 말이면 앞에 어떤 접두사가 쓰였든지 간에 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의견 알겠습니까? 자, 그럼 더 읽어볼게요. 기억을 가치 있는 정보 조각들을 유지하기,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들은 뭐 해야 했어? Forget in manner. 자, in manner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으로 잊어야 되냐? 둘 다 이제 목적이 있고 통제된 방식으로 잊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문맥상 낱말 쓰인 모의고사 기준으로 1번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라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김유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몇 시에 잤어? 2시요. 뭐 하다가? 뭐야? 나 오늘 예보인 줄 알아.
뭐 했는데? 영어 이런 거 단어? 아니요. 수행평가? 나까지 와. 덕질한 거 아니야? 무슨? 자, 그래서 can you recal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봐봐. re라는 거 이렇게 들어갔어. recall은 떠올리다라는 말인데 대체 remember, recall, retain 기억해보세요. 그러면 re라는 친구는 다시. 기억과도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너는 떠올릴 수 있니? 예를 들어서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잊어낼 수 있니? 라고 하면서 You must like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in your hea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 뭐야? 너가 대부분의 기억을 갖고 있대? 조금만 갖고 있대? 한두 개밖에 기억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이 문장에 의해서 1번이 지지가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문단 속에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택지 전후반에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3 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문장을 변형시켰다라고 하면 저 2번으로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크레용이나 연필을 필통에 넣는 것과 같은 한두 개 정도 기억밖에 없을 것이다. 쌤의 초등학교 입학의 기억은 어느 땡볕 아래에서 입학을 했다가 들어갔는데 쌤 오후반이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나는 있었거든. 오후반에 들어갔는데 친구도 뭐고도 하나 없고 좀 내성적이고 이래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와일드한 이 성향의 여학생이 말을 걸었던 기억. 그 정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 장면만 기억에 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자, but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라고 했는데 extent 범위라는 뜻이야. 이거는 뭐의 범위이다? 특정한 것의 범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것의 범위이다. 세부사항의 범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문장을 볼게요. Those additional details래요.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 아예 그냥 뒷문장에서 지지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런 추가적인 세부사항들 뭐한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명백하게 안 중요한 그런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are actively deleted from your brain. 지워지고 있대. 그럼 deleted from your brain 이거 무슨 말이야? forget이에요. 이렇게도 지금 1번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 문장이 각각 선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다 메모하셨으면. 자, 더 가볼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오디오. 자,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네가 더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뇌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과거를 잘 떠올려 보지 않는,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기억이 왜곡되고 지워지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냐? 우울한 기억에다 쓰시면 됩니다. 우울한 기억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뎌져요. 삶의 지혜야. 자, this reason for this 이것의 이유는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라고 돼 있어. 자, all of the detail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여기 봐봐 이렇게. 이거 진목적어거든. 이 진목이
같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 우리 독해할 때 이 부정어구에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하는 것이 같이 있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기억하지 않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위에서 여기 details 명백하게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3번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위에 있었던 거. 자, as long as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세부 사항은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 97년 맞을 거야. 그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석호 국민학교로 입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상 study have shows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 인팩트의 구조 기능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인팩트 첫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면 예시? 네, 내용 확장 그러니까 주제를 도출하고 싶을 때 인팩트를 쓴다. 역적. 그래요. 두 번째로는 역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오케이? 네, 여기서는 1번입니다. 내용 확장. 근데 주제를 확장할 때 역적으로 쓰여야 돼. 어쨌든 이 인팩트는 주제 도출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인팩트 문장이 나왔을 때에는 한번 힘있게 읽어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팩트. 사실상 연구들은 보여주었어요. 뇌는 능동적으로 strengthens regions, 지역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덜 중요하거나 세부적인 기억, 내용, 그게 뭐 할 수 있어? 메인 기억을, 주된 기억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 덜 중요한 기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부분이 강화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것인가 안 잊어버릴 것인가? 뭐라고? 자, 다시. 자, 뇌는 능동적으로 지역을 강화시키는데 그 지역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중요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기억 내용에 책임이 있는 지역을 강화시키고 있대. 앞에 들어간 건 틀린. 그런데 그 내용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주된 기억을 교란시키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 내는 그걸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킵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다라는 거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이 strengthen, region, unsignificant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1번을 remember로 읽은 거예요. 근데 1번 뭐야? forget이었지? 그래서 요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 조금 한 24도 정도 에어컨 트는 동의. 네. 네. 그렇게 숙이면 목 안 아프니? 자, 5번 틀린 사람 열어보세요. 5번 5, 6, 7, 8 중에 틀린 거 손 들어봐. 5번 6번 7번 8번 자, 우리 다 배웠던 건데
7, 8번?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했어요. 자, 그래. 그래서 쌤들이 이렇게 말했지. 그래도 틀리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빈칸 추론 문제는 그냥 답이 없어요. 푸는 방식 없어요. 다 읽고 풀어야 된다. 오케이? 그냥 말해줄 수 있는 건 예전에도 말했듯이 세부사항을 통해서 주제 도출하기, 주제를 통해서 세부사항 도출하기밖에 없다라는 것.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5번이 왜 3점짜리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세부사항으로부터 주제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2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단순히 마지막에 이 버터플라이 자체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그리고 got instinct, 참 내장 본능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좀 부족한 어휘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내신 범위로 봐서 알고 있지만 정말로 대뜸 이거 봐가지고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르는 단어 일단 명사화해서 읽어보라. 모르는 단어 명사화해서 읽어보라. 명사화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단어 그 자체로 그냥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we might think that our gut instinct라고 얘기했지만 gut instinct라고 하면 그냥 gut instinct를 뭐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gut instinct가 inner feeling, 내부적인 감각이구나. 그럼 gut instinct는 내부적인 감각이다라는 정보 알고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a secret interior voice라고 돼 있어. 자, interior라는 말 알고 있고 그럼 이걸 지금 본능이나 직감이나 해석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무언가 목소리를 내는 존재구나라는 거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but in fact 사실상 it is shaped by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휘의 느낌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got instinct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로 읽었을 테지만 내부적인 소리이다 라고 했는데 내부에 있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걸 지금 두 개를 반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새로운 질문을 만났을 때 혹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알겠어요? 그래서 무언가 보이는 거야. 우리 주변에 뭐처럼 표정이나 visual inconsistencies, 시각적 불일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 모르면 시각적인 inconsistency 정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 알겠어? 시각적 무언가가 so fleeting하게 가가지고요. There we often, 우리는 자주 not even aware we notice it. 표정 변화나 이런 것처럼 뭔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는 명사화 했으면 나온 그 두 번째로는 문맥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표정과 같은 것은 뭘까? 우리가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 너무나도 빨라서 그렇겠나 보다. 모르는 단어가 동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도 그냥 자체가 동사도 그냥 이거 만약 think을 해서 우리는 think 했다. 그렇게 먹고 넘어가. 근데 문맥으로 예상이 돼요? 네. 동사는 동사도 문맥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 순간을 뭐로서 보고 있냐면 비주얼 매칭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러시트한 사람이야. 그리고 피곤한 사람은 더 리졸트 할 것 같아. 이 비주얼 매칭에다가 리졸트 몰랐잖아요. 우리 내신 할 때. 맞지? 내신 배우기 전에 리졸트 몰랐잖아. 오케이, 알고 있었던 사람 있었어?
그럼 이 result가 뭔가 문맥으로 판단해 볼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한번 봐봐. 밑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y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 사람들이 누구야? 이 피곤한 자들이야. 이 양반들이 상황, 그 앞에 닥친 상황을 보면 그들은 바로 빠르게 match to see of past experiences stored in mental knowledge bank and th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 이렇게 자, 정신적인 지식의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의 바다에 빠르게 매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result가 우리가 의존하다라는 단어를 못 꺼내더라도 result는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사용하고 있겠구나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이 비주얼 매칭에 result 반응하고 있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1대1로 매치되지 않더라도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독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기말고사 할 때 제발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멘탈 깨지지 마세요. 요 정도 의미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알겠어? 그래서 쌤이 이렇게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이 단어 몰랐으면 틀렸어. 틀릴만 했어. 얘는 문맥으로 알아맞추면 했을 텐데 라고 뭔가 되게 문제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이게 이거야. 저 results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었네. 요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매치에 근거해서 그들은 뭐해? We need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것들을 할당할 거야. 할당하다라는 말은 뭐야? 뭔가 써먹는다라는 거지. result를 assign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봐도 전혀 독해에 문제 없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1대1로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도 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가지고도 모의고사 독해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더더욱 내신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내용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뇌는 그럼 뭐 할 것이냐? 자, signal to the gu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감 나왔죠? gut instinct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으니까 직감이라고 몰라. 그런데 얘는 직감을 알고 있어. 그러면 뇌는 그 신호를 직감으로 보내요. 뭐 하고 있어? Which i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신경 세포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본능적인 느낌, 우리가 느끼고 있는 feel of stomach, 우리가 배에서 느끼고 있는 본능적인 것은 and the butterflies we feel,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나비들 뭘까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는 틀릴만 했다라는 거지. 얘는 추론이 안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느꼈던 나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쌤이 저번에 이거 feel butterfly 뭐라고 했죠? 불쾌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이제 논리 구조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and의 역할이에요. and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동등한 병렬 구조를 얘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버터플라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불쾌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 앞에 본능이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것도 그냥 본능이다라고 해석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버터플라이 몰라. 근데 위에서 뱃속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본능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혹은 뱃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인 느낌과 그리고 버터플라이, 뱃속에서 느끼는 나비, 본능적인 무언가는 무엇이다. 비주얼 매칭이다. 비주얼 매칭은 뭐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지 처리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보현이는 지금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 기말고사 봤던 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자, 6번도 틀린 자 누구지? 6번 김유아 뭐 골랐어요? 3번이요. 3번 imposing a fine can compensate for broken social contract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영으로 준 것 같은데 보상하다. 보상하다. 자, 그래서 부러진 사회 계약을 보상한대. 벌금 내가지고. 반대로 독해됐습니다. 부연님 몇 번? Social bonds can be insufficient to change people behavi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회적 유대는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재에 쓰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 소재 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문장만 읽어보시면. 마트 많이 써요. 응? 마트 많이 써요. 시장 사고 방식을 뭐 같겠어? 지금 읽어봤을 때 시장의 사고 방식을 뭐 같겠냐? 벌금이 깼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봤을 때 보현이가 이걸 고른 이유는 이 소셜이랑 존드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문장 속에서. 맞아? 그 뒤에 건 안 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문제 알겠죠? 5번 Market mindset can transform. 자, 시장 요거 소재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언더라인이 뭐예요? undermine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변질시키다, 훼손시키다. 쌤이 undermine의 그 어원은 공부를 안 했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undermine 묻어놓는다라는 말인 거. 그래서 가치를 묻었으면 훼손이 됐다. 이 정도 느낌. 자, 오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여기서 바로 쉬는 시간 드릴 건데 혹시 구조할 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구조화요? 음.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럼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드릴게요.